자, 오늘 하게 될 주제는 우리 일반적으로 테니스 엘보가 많은데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라는 명칭은 우리 테니스를 칠 때 백핸드를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쳤을 때 팔꿈치 바깥쪽에 충격이 와요. 이때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일어난다 해서 거기서 기원이 돼서 테니스 엘보라는 명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테니스 엘보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느냐? 물론 테니스를 치면서 발생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일반적으로 손을 과도하게 무리하게 쓰거나 그리고 팔꿈치 바깥쪽으로 충격을 입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퇴행에 의해서 팔꿈치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무거운 물건을 쥐거나 아니면 팔을 비트는 동작 그리고 꽉 쥐는 동작 이런 동작을 많이 하신 그런 환자분들 일반적으로 집안일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무거운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뭐 요리라든지 아니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자기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 이렇게 무리하게 손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과사용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충격을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외측에 있는 인대가 손상이 돼서 그 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팔꿈치 관절이 폐하가 되고 또 이제 퇴행이 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이 원인에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대부분은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팔꿈치 바깥쪽에 염증이 나면서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팔꿈치에서 전환을 통해서 손으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이 좀 무뎌지고 또 감각에 좀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심하면 우리가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을 비트는 동작을 했을 때 힘이 순간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통증이라든지 감각 이상 그리고 손에 약증이 발생하면 이게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테니스 엘보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코젠 테스트가 많이 쓰입니다. 자, 이 코젠 테스트는 3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주먹을 치라고 합니다. 환자 보고 그리고 손목을 최대한 신전시킵니다. 그리고 환자 보고 버티라고 하고 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수골 쪽으로 저항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버티봅니다. 최대한 5초 정도 힘을 줍니다. 자, 이렇게 힘을 줬을 때 팔꿈치 바깥쪽으로 통증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테니스 엘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증상이 잘 안 나온다면 이제 손가락을 펴라고 합니다. 이게 2단계인데 손가락을 다 편 상태에서 최대한 신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쪽으로 저항을 줄 겁니다. 저항을 주면 버티라고 합니다. 자, 5초 동안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통증이라든지 약증이 발생하면 이번 또 테니스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증상이 안 일어난다면 좀 손에 힘을 또 같이 이용하는 건데 먼저 제 손가락을 꽉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손목을 약간 신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신전시킬 때 손의 힘이 제일 세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환자 보고 이 손을 입 쪽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때 저는 못 가도록 힘껏 저항을 주는 겁니다. 자, 가져가 보세요. 자, 이렇게 저항을 줬을 때 힘이 순간적으로 잡는 힘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테니스 엘보라면 여기 외측에 있는 부분에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젠 테스트는 처음에 주먹을 쥐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펴고 그 다음에 꽉 쥔 상태에서 이쪽으로 엘보를 플렉션한 자세를 가져가다 보면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라는 게 무조건 한다고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반응이 안 나온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 짓지 마시고 우선 환자와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팔꿈치 외측에 문제가 있고 통증이 있다면, 또 감각 이상이나 약증이 있다면 테스트 상으로 양성 반응이 안 나오더라도 먼저 테니스 엘보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나 스페셜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환자와 대화와 인터뷰를 통해서 테니스 엘보에 대한 진단을 내리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니스 엘보에 대한 간단한 이제 이완시키는 치료를 해볼 건데, 뭐 많은 치료 방법이 있지만은 임상에서 이게 효율적이라서 이걸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 연부 조직 이완술 또는 기능적 마사지라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테니스 엘보 하면 주변에 근육을 풀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기랑근부터 먼저 풉니다. 여기 굴곡근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꽉 잡을 때 손목이 신전이 됩니다. 그럼 신전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기랑근에 굴곡근이 많이 단축이 되어 있고 긴장이 되어 있다면 신전을 할 때 굴곡근이 당기기 때문에 신전 시 과도하게 신전근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랑근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단축된 굴곡근을 먼저 풀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무리가 간 신전근을 이완시킵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가 물건을 쥐는 동작할 때 손목만 쓰는 게 아니고 팔꿈치도 이렇게 굽히는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항상 팔꿈치를 굽히는 근육이 가장 대표적인 게 상완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완 이두근을 생각하기 쉬운데, 상완 이두근은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주로 쓰는 근육이고, 항상 팔꿈치를 굽힐 때 쓰는 근육은 우리 상완근이 될 수 있습니다. 상완근은 상완 3두근, 상완 2두근 그 중간 샌드위치 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굴곡근, 그리고 신전근, 그리고 상완근을 풀어주시면 그 테니스 엘보 부분, 통증이 나는 부분에 많은 이완이 좀 편한 느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연부조직 이완술은 먼저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장시키는 움직임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굴곡근은 내측에 있는 내측 상가에서 시작해서 쭉 대각선 방향으로 손 쪽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엄지손가락으로 이 굴곡근 위치에 조인트 부분이 제일 가까운 위치에 접촉하고 팔꿈치 방향으로 이렇게 압박을 먼저 가합니다. 안 아플 정도로 약간 세게 압박을 가합니다. 자, 압박을 갈 때 손목은 최대한 굴곡시킨 상태에서 위치합니다. 느슨하게 만든 위치에서 압박을 가하고, 자, 압박을 간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신장시키는, 손목을 신장시키는 움직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심하신 분은 이게 많이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점점 밑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근육결을 따라서 점점 압박하면서 밑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압박할 때는 느슨한 위치에서 먼저 압박을 하고, 그리고 신장시키고, 다시 느슨한 위치가 할 때는 엄지의 힘을 살 뺍니다. 그리고 이동하고 다시 압박하고 신장시키고, 힘 빼고 압박하고 신장시키고, 압박하고 신장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5등분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5번 정도 엄지를 옮겨가면서 신장을 합니다. 이걸 한 10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숙달이 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10회 정도 해주시면 이 굴곡근이 많이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신전근도 이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신전근도 외측 상가에서 시작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근육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전근은 이렇게 느슨한 위치에서 압박을 먼저 가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굴곡을 시키죠. 힘을 빼고 다시 신전, 압박, 신장. 힘을 빼고 엄지에 다시 느슨한 위치로 만들고 압박, 이렇게. 여기도 5등분 정도 해서 5번에 걸쳐서 엄지를 이동합니다. 이걸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압박하고 신장시키고, 다시 느슨한 위치에서는 엄지의 힘을 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5분 등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수. 이걸 10회 정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완근은 이두근과 삼두근 사이의 상완근인데 만질 수 있는 방법은 손을 이렇게 해서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완골을 2등분해서 2등분 한 그 선에서 만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압박을 해서 안쪽 바깥쪽을 측면에서 만집니다. 이렇게 꽉 쥐듯이 압박을 해서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해서 최대한 팔꿈치를 펴줍니다. 그리고 이 잡은 걸 약간 어깨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심하신 분은 여기 살짝만 눌러도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3등분 나눠서 3번 정도 이동하면서 만지고 이걸 10회 정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굴곡되는 그런 근육이 단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근육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같이 전환을 풀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걸 10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도 엄청나게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이 아프지만은 먼저 기랑근을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목 신전할 때 기랑근이 당기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신전근을 쓰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전근 자체에 무리가 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부분을 누르는 게 아니고 그 근육결을 누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단축이 되면 이 부분이 당겨지기 때문에 골막이나 근막이 찢어지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전근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팔꿈치를 굴곡시킬 때 항상 쓰는 상완근이라는 근육. 이건 조금 전문적일 수 있는데 이 근육 2두근과 3두근 사이를 만졌을 때 접촉이 가능합니다. 살짝만 만져도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근육만 풀어줘도 테니스 엘보는 엄청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겠지만은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좀 효과를 본 게 이 테크닉이라서 이걸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